네, 안녕하세요. 김다영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유튜브와 동시 송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버전은 유튜브에서, 그리고 오디오 버전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파티, 그리고 아, 아이폰의 아이튠즈 팟캐스트 어플에서 김다영의 똑똑한 여행 트렌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준비를 했는데요. 음, 첫 번째 소식은 지금 유럽에서 이제 경계를 좀 이제 입국 경계를 좀 풀면서 여러 가지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주목할 만한 뉴스는 좀 프랑스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프랑스가 그동안에 뭐 두 번의 봉쇄가 있었고요. 굉장히 강력한 지금 입국 제한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6월 9일부터는 여름 여행 시즌을 앞두고 이제 봉쇄령을 해제하고 해외 관광객에게 입국을 개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입국 개방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입국을 할 때 어떤 목적이 있었어야만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그게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입국에 대해서 관광도 이제 입국을 허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이제 이거를 발표를 한 게 모든 나라에 한 게 아니고요. 어떤 나라에 입국을 허용하는지를 단계별로 색깔로 구분한 지도를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 오렌지, 레드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나라들을 프랑스의 입장에서 세 가지의 제한을 둔 나라들로 구분을 한 건데요. 여기서 그린에 속하는 그런 국가는 전 세계에서 단 7개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네, 거기에 바로, 네, 반가운 소식이에요. 한국이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프랑스가 지금 그린 국가에 한국과 함께 총 7개 나라를 포함을 했는데, 호주, 이스라엘, 일본, 레바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렇게가 바로 그린 컨트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은요, 오렌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 오렌지에 해당되는 나라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북미 지역, 영국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한 불쾌감을 표시하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뉴스를 알게 됐거든요. 이 중국이 프랑스 여행을 다시 하게 될까라는 굉장히 좀 띠꺼운 내용의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음, 차이니스 투어리스트가 다시 프랑스에 돌아올 것인가 이런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명품 바잉 파워를 가진 중국에 오렌지 딱지를 붙인 게 매우 불쾌하다는 겁니다. 관광 목적의 입국 제한을 영국과 미국에 미국과 중국까지 동시에 적용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죠. 예.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지금 오렌지로 표시된 국가들은요,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음성 테스트지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 목적은 안 되기 때문에 친지 방문이라든가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 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새로운 이런 프랑스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꼭 필요한 출장이 아니면 절대로 여행으로는 프랑스에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불쾌감을 표시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이 6월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백신 투여 지금 속도가 무려 지금 8억 명에게 접종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8억 5,500만 개 이상의 백신이 지금 투여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역 안전국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도가 어떻게 나가고, 중국 내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나가고 있냐면, 중국 사람들이 외국을 신뢰하지 않아서 우리가 해외여행 못하겠다. 보이콧한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가 중국의 명품 쇼핑객을 이 끌어들이는 기회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불쾌한 것이 뭐 코로나 이후에 뭐 하이난과 같은 그 면세 구역 있잖아요. 이제
그 중국이 홍콩 대신에 하이난을 지금 그런 면세 쇼핑 구역으로 굉장히 육성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프랑스의 명품이 엄청난 판매고를 그 코로나 시기에 프랑스를 직접 가지 못하니까 하이난의 면세 구역에서 엄청난 명품 판매가 이루어졌고, 그 수익을 다 프랑스로 가져가는 그런 본국으로 송환되는 이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감히 중국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뉘앙스의 기사인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도 중국이 유럽에 대해서 바잉 파워, 소비력을 구실로 해가지고 관광 분야에 다양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유럽이 이런 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중국을 오렌지 국가로 분류한 건 다 이유가 있겠죠. 방역 안전국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관광 수입보다는 자국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지난 이 1년 반 동안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마 느끼게 된 거겠죠. 또 이래저래 이제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사여서 오늘은 프랑스 여행이 좀 우리에게 자유로워졌고, 그 대신 지금 다른 나라들, 특히나 중국과 영국,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도 여전히 방역 안전국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지금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첫 번째 소식은 프랑스 한국을 그린 국가 7개 중에 하나로 지정을 했고, 6월 9일부터는 프랑스에 한국인은 관광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7개 국가 외에 자유롭게 관광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유럽 전체가 포함이 됩니다. EU 국가들 대부분은 프랑스에 이제 국경이 열렸고요. EU를 제외한 나라 중에서 7개 나라가 선정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좀 먹고 노는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여러분들 해외여행 다니시다 보면 혹시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 도시의 가장 유명한 바 같은 데 가보시면은 The World's 50 Best Bar,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바 50곳 이런 거 있잖아요. Asia's 50 Best Bar 이런 거 순위 나오는데 거기 순위에 우리 바가 랭크됐다라는 표지판 같은 걸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서 정하는 거냐면은 매해마다 영국의 어떤 미디어 회사에서 이게 발표하는 리스트인데, 이게 뭐 미슐랭처럼 유명한 건 아니지만 어떤 도시의 나이트 라이프 수준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순위로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순위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월드 순위가 있고요. 아시아 순위가 따로 나와요. 그런데 지난 6월 7일에 이제 2021년도에 아시아 베스트 바 순위가 새롭게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도된 기사를 좀 봤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아시아 바 중에서 한국이 몇 개 들어있나 보려고 50위 중에 이전 순위 잘 못 봐서 모르겠는데 올해 순위에 4개 바가 포함이 됐습니다. 뭐 4개가 다 서울에 있고요. 상호명이 좀 궁금하실 텐데 이 아시아 최고의 50개 그 베스트 바에 4개에 오른 그 한국 바가 첫 번째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그 바가 어디냐면은 이게 이제 풀 리스트인데요. 한국은 가장 높게 오른 순위가 13위에 있는데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광화문의 포시즌스 호텔에 있는 찰스 H라는 바입니다. 뭐 가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찰스 H 같은 경우는 한국의 호텔 업계에서는 기존에 잘 없었던 굉장히 정말 이국적인 느낌의 스피크 이지 바라고 하죠. 약간 그런 굉장히 정통 바 스타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3곳, 50위 안에 포함된 나머지 3곳은요, 호텔 내에 있는 바가 아니라 독립적인 바입니다. 서촌에 있는 바 참이라는 곳하고 청담동에 이제 2곳이 선정이 됐는데요. 앨리스라는 곳이랑 르 챔버라는 곳이 아시아 50위권 내에 들어온 한국의 바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순위에서 지금 순위를 쭉 보시면은 전통적으로 항상 굉장히 많은 바를 이 순위에 집어넣는 도시가 어디냐? 정말 전통적으로 싱가포르와 홍콩이 단연 압도적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 싱가포르와 홍콩도 어떻게 보면 좀 중화권에 분류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타이베이나 상하이와 같은 중화권 도시가 이 아시아 바에서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요, 도쿄뿐만 아니라 교토에 있는 바도 순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서울이요, 인구로 보면 정말 상하이
상하이가 뭐 3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상하이는 정말 뭐 넘사벽이고요. 상하이 다음으로는 사실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도시이고요. 도쿄 중심부와 인구가 비슷하지만 서울은 인구 밀도가 도쿄의 3배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서울은 명실공히 아시아의 대표적인 메트로폴리탄, 정말 초대규모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도회적인 면모라든가 좀 세련된 도시적인 이미지가 이런 경쟁 도시들에 비해서는 좀 덜 부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서울이라는 도시가 최근 방탄소년단의 여러 공연이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지만은 대부분은 뭐 좀 물론 뭐 세련된 이미지도 많이 나왔긴 했지만 대부분은 좀 한옥이라든가 뭐 뮤지엄, 우리 그 국립미술관, 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그 정통적인 관광 명소를 좀 앞세우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제 궁궐 야간 산책과 같은 야간 관광 활성화가 뭐 관광업계 쪽에서는 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전 세계의 MZ 세대를 위한 나이트 라이프, 사실 이 친구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20, 30대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뭡니까? 나이트 라이프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세련된 면모보다는 약간 유흥가라든가 술집, 고깃집 몰려있는 밤거리가 가장 먼저 연상이 되고 많은 영화나 해외 다큐멘터리도 많이 노출됐거든요. 어, 그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층 빌딩은 우리 다른 도시 아쉽지 않게 많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와 같은 바들이 지금 싱가포르 바가 굉장히 순위에 많이 나와 있는데 싱가포르과 같은 고층 빌딩을 활용한 바들이 왜 우리나라에는 좀 많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뭐 그런 뭐 루프탑 바라든지 싱가포르에서 제가 바 투어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 순위에 있는 바 중에도 제가 다녀온 바가 있는데 고층 빌딩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을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11위에 방콕의 뱀부바라는 곳이 그 반얀트리에 있는 그 꼭대기에 있는 바잖아요. 이런 그런 사실 그게 가보면 뭐 그렇게 뭐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싱가포르나 방콕이나 홍콩의 어떤 도회적이고 세련된 나이트 라이프라든가 그런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 지금부터 한류 관광에서 좀 주목해야 될, 그런데 지금까지는 잘 주목받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련된 나이트 라이프에 대한 어떤 실마리, 이런 것들을 이 아시아즈 베스트 순위, 그 바 베스트 순위를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요번 순위를 더 50 베스트 바즈 인 아시아 이거 검색해 보시면은 올해 순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가까운 가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한번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이 2021년 아시아 최고의 바 순위에 서울이 4곳이 포함이 됐고 다른 경쟁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됐는데 우리의 매력도 여기서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